네, 2024년 3월 23일에 시행되었던 9급 국가직 시험 통계학 개론 과목 총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느낌은 작년이 23년이 너무 극악에 약간 무지막지했기 때문에, 그쵸? 난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당연히 24년은 확실히 쉽습니다. 그쵸? 작년 이 시험에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작년 그 합격자 평균 전체 수험생들의 평균이 있을 텐데 그 평균 점수가 매우 낮게 나왔을 거기 때문에 그럼 시험 출제하는 입장에서 너무 또 낮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래도 작년보다는 쉽게 출제해 갖고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하는 평균 점수가 있겠죠. 60점이든 80점이든 그 정도를 맞추자라는 생각에 작년보다는 확실히 난이도를 낮춰서 출제되었다. 작년보다는. 예, 그렇기 때문에 풀면서 이 시험장에서 처음 이제 이 시험지를 본 수험생분들은 작년만큼의 그런 당황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 요게 다행인 점이라 생각하고 일단은 난이도는 작년보다 쉬웠다. 이렇게. 근데 또 마냥 이거 너무 쉽게 누구나 100점 맞을 수 있을 정도의 시험이냐? 또 그렇진 않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풀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총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번. 자, 1번은 뭐야? 무슨 추출 방법이냐라는 문제죠. 그쵸? 무슨 추출 방법이냐는 지금까지 7급에서만 출제되었는데 이게 이제 9급에서도 처음으로 출제된 겁니다. 9급에서.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기하긴 신기하다. 근데 어차피 통계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은 사회조사 분석사도 따시고, 그쵸? 그리고 역대 7급 기출문제도 한 번은 풀어봤을 거기 때문에 그때 추출 방법 구분만 내가 할 줄 알면은 당연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였다. 되시죠? 난이도 1짜리 진짜 쉬운 문제였다. 또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면 이제 출구 조사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출구 조사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사회적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출제된 게 아닌가. 자, 이렇게 보입니다. 코로나 때는 코로나 관련 문제가 나오듯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 좀 나와줬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이 추출 방법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정답 고르는 게 어렵지 않은 진짜 한 5초 만에 10초 만에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2번 확률 값들 주고 확률값 계산해라. 되시죠? 이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식으로 하든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든 그렇죠? 공식을 이용하든 벤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풀든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든 어쨌든 확률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풀 수는 있는데 상당히 계산이 까다롭고 귀찮다. 엄청 까다롭진 않지만 근데 계산이 귀찮다. 그래서 계산이 좀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난이도는 쉽지만 그래도 시간은 좀 투자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다음 3번 이렇게 주고서 얘 구해라. 이런 것도 역시 많이 나왔죠. 그렇죠? 대표값에 가보면은 이런 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역대 기출에서 출제된 문제다. 난이도 진짜 한 개짜리 문제다. 근데 얘도 뭐 해야 돼 결론? 계산을 빨리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시험이란 게 시간이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런 계산 문제들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옳은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풀어내야 된다고. 한 번만 가다가 계산이 삐끗하거나 그렇죠? 풀이가 총 계산 풀이가 총 4줄인데 한 번만 여기서 실수를 한 번만 하더라도 뒤에 정답이 달라지잖아. 그렇죠? 정답이 없게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옳은 방법을 빠르게 판단해서 계산을 옳게 딱 정확하게 빠르게 풀어야 되는 약간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되시죠? 다음에 4번 상관계수가 0이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 무슨 말들이냐. 이 중에서 아닌 거 뭐냐. 그래서 1, 2, 3번까지는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아. 근데 4번 갖고 이걸 판단해야 해야 되니까 나머지 1, 2, 3번까지는 공분산이 0이면은 공분산이래. 상관계수가 0이면 당연히 얘네 성립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얘네가 성립하면 당연히 상관계수가 0이야. 공분산 자체가 애초에 0이야. 되시죠? 근데 4번이랑 얘가 무슨 상관인데? 뭔지 모르겠는데. 저 시험장에 이렇게 느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4번이랑 얘랑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에라 모르겠다. 나머지 3개는 알 것 같은데 4번은 뭔가 아리까리. 그래서 4번 찍고 넘어갔으면 정답이라고.
근데 4번이 왜 확실히 정답이야라는 생각을 시험장에서 해갖고 그 정답을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고 아예 그걸 또 발견도 못했을 수도 있죠. 되시죠? 그 때문에 시험이란 게 대략 조금이라도 근거가 이게 정답이 될 근거가 있어. 나머지 3개는 확실한데 한 개는 정확히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아리까리한데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러면 그냥 빨리 정답 고르고 넘어가야 된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난이도 뭐 판단을 해야 되니까 난이도 뭐 2개 정도로 표시하는데 근데 판단력이 필요한 문제였다. 되시죠? 다음에 5번. 5번은 너무 많이 봤잖아. 그쵸? 상관계수가 0이면 독립이냐? 아니라고. 독립이면 상관계수 0이지만 상관계수 0이라고 독립은 안 된다고. 되시죠? 지금까지 너무 많이 출제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쉬운 문제. 난이도 하에. 되시죠? 다음에 6번. 6번도 4분위수 범위를 정규분포에서 찾아버려. 정규분포 이렇게 있는데 4분위수니까 여기 25% 되고 여기 25% 되는 데가 1, 4분위수, 3, 4분위수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뭐에 길이를 찾아라. 이런 문제죠. 되시죠? 그거를 뭘로? 수식으로 찾아내라고. 이렇게 뭐 평균이나 분산값을 주고 찾으라는 게 아니라 평균이랑 분산이 그냥 문자일 때 수식으로 이 길이를 찾아봐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해보면은 어렵진 않아. 난이도 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뭐해? 이 문자들을 막 쓰면서 풀어야 되니까 좀 뭐 할 수 있어? 헷갈릴 수는 있다. 그쵸? 잘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내가 미지수 정확히 뭐 C로 잡든 여기를 뭐 미지수 뭐 X로 잡든 어쨌든 이렇게 잘 표시하고 풀어야 되는데 막 풀다가 헷갈리면은 한 번 이렇게 풀이가 총 4줄인데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또 3000%로 빠져갖고 조금 왜 정답이 없지? 이럴 수가 있는 문제였다. 되시죠? 근데 문제 자체는 쉽습니다. 다음에 7번. 불편 추정량이면서 그중에서 최소 분산인 놈을 찾아라. 그렇죠? 불편 추정량 다음 중 불편 추정량을 찾으라는 문제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되시죠? 그다음에 다음 불편 추정량 중에서 최소 분산, 그러니까 추정량은 분산이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최소 분산인 놈 찾으라는 문제도 기출에 출제된 적이 있어. 근데 이제 그거 2개를 뭐해? 합쳐서 짬뽕해서 낸 문제죠. 되시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이 2개는 불편 추정량이 아니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최소 분산이냐 보면은 얘가 더 최소 분산이다. 얘가 더 많은 정보를 갖다가 썼기 때문에 그쵸? X1, X2, X3, X4가 있는데 얘네를 뭐 다 갖다 써야지 그래도 점점 분산이 작아지는 거지 얘는 뭐 3개밖에 안 갖다 썼기 때문에 또는 뭐 진짜 분산을 구해보면 얘가 위에 게 더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서 역대 출제되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씩 얘가 불편 추정량이 되냐부터 일단 먼저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분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크기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은 계산이 들어가는 문제였다. 되시죠? 다음에 6번. 6번이래. 6번 풀었죠. 이제 8번. 8번 보시면은 일단 기억 너무 쉬워. 이게 다 합쳐서 1이어야 되잖아. 그쵸? 여기 개 1도 적어놨네. 그쵸? 그럼 가더하기 나가 당연히 뭐야? 당연히 4분의 3이겠죠. 1이 4분의 1이니까 나올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당연히 맞아.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답을 봐야 된다고. 이러고 보기를 봐야 돼. 바로 니은을 풀면 안 되고 어떻게 돼? 기억 맞다 하고 보기를 봐. 그럼 기억 니은은 없잖아. 그쵸? 그럼 디귿만 맞는지 아닌지만 풀어내면 된다고. 되시죠? 근데 디귿 긴데 결론 뭐 구해야 돼? 분산 구해야 되잖아. 그쵸? 그쵸?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야 된다고. 그럼 원래 모분산도 구하고 그거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n으로 나눠서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이것도 난이도 어렵지 않지만 계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 되시죠? 이 앞장만 봐도 난이도가 1개 이상인 거 조금 어려운 거는 얘밖에 없다고 판단해야 되는. 그쵸? 근데 이것도 빠르게 판단하면은 뭐 판단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뭐 해야 돼? 계산이 귀찮아지는 얘도 어떻게 보면 계산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계산이 귀찮아지는 문제가 이 앞장에서만 무려 5문제나 있다. 되시죠?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9번. 9번은 뭐야? 다음 중에 회귀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찾아보래. 되시죠? 옳은 것만 찾아야 되니까 내가 아는 것만 빨리 골라야 돼. 내가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럼 3번은 확실히 맞죠. 결정계수는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렇죠? 결정계수는 어떻게 구해? 상관계수를 제곱해서 구하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3번은 내가 지금까지 기출문제 열심히 풀면서 봐왔던 아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3번 고르고 넘어가야 된다고. 되시죠? 1번 결정계수 0이면 모든 잔처가 0이다. 진짜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냥 내가
처음 보는 문장이잖아. 그쵸? 역대 지금까지 기출에 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보는 문장이라고. 그럼 물음표 치고 넘어가라고. 되시죠? 2번 결정계수가 설명력이 낮나? 근데 결정계수가 설명력이라고 했던 건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확실히 틀린 문장이구나. 오케이, 판단을 해. 3번 결정계수는 상관계수를 이용해 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상관계수 제곱해갖고 결정계수 구했잖아. 그쵸? 그럼 이거 맞는 문장이네. 되시죠? 4번 새로운 독립변수 추가하면 결정계수 감소하니? 아씨 이거 뭐 배운 적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아리까리해. 그럼 결국 내가 아는 문장 몇 번밖에 없어? 3번밖에 없잖아. 그쵸? 3번이 옳은 건 알잖아. 3번 찍고 넘어가야 된다고. 되시죠? 이것도 뭐가 필요해? 판단력. 내가 잘 모르겠는 거 제끼고 아는 걸로만 풀어내는 그런 판단력이 필요한 문제였다고. 되시죠? 다음에 10번. 10번 이제 카이저고 분포 나왔어. 카이저고 분석. 뭐죠 이게? 카이저고 검정이? 분할표 검정. 그렇죠? 분할표 검정이 나왔어. 그럼 자유도가 1인 건 알아. 2바이 2표잖아. 그렇죠? 그럼 자유도가 1이잖아. 그럼 1번 아니면 3번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가가 55냐 60이냐? 그럼 하나 빨리 대입해 여기다 55 이렇게. 그럼 나머지 얘 45, 얘 45, 얘 55일 거 아니야. 이렇게 놓고 빨리 검정 통계량 구해봐. 그래서 8 나오나? 안 나온대. 안 나오면 정답 몇 번? 3번. 나와. 그럼 정답 몇 번? 1번 찍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보기를 본 다음에 어떻게 풀지 전략을 세워서 빠르게 풀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진짜 풀어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검정 통계량 구해야 되니까 조금 간단하지만 좀 귀찮은 계산은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고. 되시죠? 대신에 보기를 보고 풀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11번 이렇게 표가 쫙 있어. 평균 1.05니 그럼 이거 갖고 평균 언제 구합니까? 그렇죠? 200분의 해갖고 평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게 도수분포표잖아. 그렇죠? 그럼 0이 90명 있어. 0이 90명 더하기 1이 몇 명 있어? 1이 50명 더하기 2가 몇 명 있어? 2가 30명 더하기 3이 20명 더하기 4가 10명. 되시죠? 자, 요렇게 해갖고 200으로 나눠갖고 요렇게 구한 게 뭐야? 이게 바로 평균이라고. 근데 이걸 언제 계산하고 있냐고. 그럼 1번 평균은 하는 순간 뭐예요? 이 도수분포 갖고 평균 구하려면 계산이 매우 귀찮은데 하고 제껴 일단은. 제껴. 되시죠? 제꼈어. 2번 중앙값은 1이니. 중앙값 1인 건 쉽잖아. 중앙값 100번째 값인 거 아니야. 200개니까. 되시죠? 그럼 여기까지가 90명 있고 그럼 100번째에는 여기 1 안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 50명이나 있으니까. 되시죠? 그럼 중앙값이 다 맞네. 되시죠? 다음 최빈값은 0이다. 최빈값은 뭐야? 가장 많이 나온 놈 아니야. 0이 90개나 나왔네. 가장 많이 나왔네. 그쵸? 최빈값은 0이다. 맞죠? 3, 4분위 수는 3이다니. 3, 4분위 수는 뭐야? 총 200명 있으니까 3, 4분위 수는 150등일 거 아니야. 그쵸? 1, 4분위 수, 중앙값 3, 4분위 수니까 150등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여기 10명, 여기 20명, 여기 30명밖에 안 되니까 3에는 뭐야? 170등까지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150번째는 여기 이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여기에 또 30명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3은 확실히 아니네. 오케이. 1번은 제꼈어. 2번 맞아. 3번 맞아. 4번 확실히 틀려. 그럼 4번 찍고 넘어가야 된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찾는 거 도수분포표에서 중앙값 찾고 뭐 사분위수 찾고 이런 거는 다 분명히 기출에도 있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수는 있는데 요렇게 이런 평균 구하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안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되시죠? 이거 물론 구하면 좋죠. 구해갖고 1.05 나와 진짜 실제로 구하면은. 그래갖고 1.05 찾아서 1번 맞다 하고 찾으면 좋죠. 당연히. 시험 시간이 무제한이라면. 근데 지금 뭐해? 시험 시간 안에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빠르게. 그래서 빠르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건 풀고 어느 건 버려야 되는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다. 되시죠? 다음 12번도 뭐해? 공식 갖다 쓰면 될 거 아니야. 그쵸? 모평균의 차이 갖다 공식 쓰면 2 곱하기 K 곱하기 여기에 뭐해? 분산. 표준 편차죠. 그쵸? 표준 편차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갖고 뭘 구하는 거야? 표준 오차인데 어떻게 보면은 요게 들어가 갖고 우리가 실내구간 길이 구하잖아. 그쵸? 그러면 요 K가 뭘 써야 되는가? 각각 8개씩 뽑았으니까 T분포 자유도 10 몇? 14일 때 값을 써줘야죠. 그쵸? 되시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대입해 갖고 풀면 되는데 결론 또 뭐해?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은 문제다. 그리고 SP도 구해야 되잖아. 그쵸? 공통분산도 막 구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계산이 좀 귀찮은 문제지. 공식만 내가 외우고 시험에 갔다라면 모두 어렵진 않은 문제였다. 되시죠? 다음에 13번 유의확률 4번 나왔어. 그럼 유의확률 뭐야? 내가 나온 검정 통계량보다 뭐해? 대립가설 방향으로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 유의확률이잖아. 그쵸? 앞면이 4번 나온 것보다 더 극단적이어야 되니까 4번 또 몇 번? 5번 나올 때의 확률값을 구해서 둘이 더해주면 그게 뭐해? 유의확률 P값이 될 거 아니야. 되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만 뭐 해야 돼? 계산해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빠르게 어떻게 풀지를 판단해서 어떤 공식을 써서 풀지를 판단해서 풀어야 되는데 결론은 계산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빨리 해야 된다. 계속 지금 아까부터 앞장부터 계속 뭐해? 계산 거리고 있죠. 그렇죠? 다음에 14번. 요 문제 읽고 판단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차이의 절대값이 가장 큰 연령대는 되시죠? 이것도 뭐해? 카이 제곱 뭐야? 적합도 검정이잖아. 그렇죠? 근데 카이 제곱 적합도 검정은 지금까지 문제가 뭐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나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를 꼬고 꼬려고 해봤자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정확히 이게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은 걸릴 수가 있다. 되시죠? 결론 뭐야? 관측도수랑 기대도수 차이가 가장 큰 놈 누구냐? 이런 말이잖아. 이 대립가설이 기문가설이 맞다면은 위험군 비율의 차이가 없다면, 그렇죠? 그럼 여기 전체 사람 수 세 갖고 전체 뭐야? 300명인데 300분의 진짜 위험군인 사람 수 세 갖고 뭐몇 퍼가 나오더라? 27%가 나옵니다. 되시죠? 그럼 27%가 진짜 맞다는 소리잖아. 기문가설로. 그럼 27%랑 가장 차이 나는 놈이 누구야? 이 37%잖아. 얘는 1%밖에 차이 안 나고 얘는 한 5% 차이 나고 얘는 뭐해? 9% 차이 나는데 얘는 무려 10%나 차이 나잖아. 그렇죠? 그럼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놈 누구야? 20에 30대구나. 요렇게. 그래서 얘도 뭐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다. 아닌가? 조금 그래도 처음 보는 스타일의 문제니까 그래도 난이도 하나 더 표시해 주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뭐에 이해가 필요한 거라. 이해만 했으면은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장에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 요거를 빠르게 이해한다라는 게 뭐 쉽진 않을 수 있다. 되시죠? 뭐 그럼 빨리 넘겨야지. 14번 빨리 넘기고 빨리 15번으로 넘어가서 풀어야죠. 되시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이해를 못하면 이거를 그냥 과감히 넘길 수 있는가 요런 선택이 필요한 그런 문제였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그냥 뭐에 빈칸 채우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쉬움. 근데 뭐 하나하나씩 1, 2, 3, 4를 다 찾아야 되니까 조금 뭐 귀찮을 수 있다. 자 다음에 16번 얘도 뭐해? 여기 다 뭐 하는 거야? 빈칸 채우기잖아. 그쵸? 그냥 빈칸 채우기잖아. 그쵸? 많이 지금까지 풀었던 거잖아. 그쵸? 분산분석표 빈칸 채우기 지금까지 많이 풀어보고 이거 갖고 뭐 지금 가서 검증할지 말지 판단하고도 많이 해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 쉬운 문제였다. 다음에 17번 뭐예요? 요 네 문장 다 조금 어려운 문장이죠. 그쵸? 근데 아주 어렵진 않았다. 그리고 제가 이거 뭐에 24년 모의고사에서 24년 모의고사를 만들면서 제가 2번, 3번을 문제에 넣어놨죠. 그쵸? 근데 하필 정답이 몇 번이야? 2번이잖아. 그쵸? 2번이랑 3번이 똑같은 말인데 T분포랑 카이제곱 분포는 자유도가 커질 때마다 달라진다고. 되시죠? 그거를 분명히 모의고사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 모의고사를 풀고 가신 분이라면 2번을 찍어서 맞출 수가 있다고. 되시죠? 1번은 원래도 뭐에? 원래도 기출에 나왔던 문장이고 2번이랑 3번은 시험에 처음 나오는 문장이지만 제 모의고사에 있었고. 되시죠? 4번 물론 처음 보는 문장이지만 너무 뭐 상식적인 문장이다. 물론 4번이 조금 뭐였더라? 처음 보니까 그 순간에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뭐 당연한 소리였다. 되시죠? 근데 정답이 무조건 너무 극명하게 옳지 않은 게 2번이 너무 극명하게 옳지 않기 때문에 제 모의고사를 풀었다면 풀 수 있고 제 모의고사를 풀지 않고 시험장에 갔다 그럼 그 상황에서 요거를 하나하나씩 판단하려면은 시간이 조금 많이 허비될 수는 있다. 그래서 허비됐을 수는 있지만 될 수 있지만 뭐 그렇다고 뭐 난이도 3개 제가 난이도를 1, 2, 3으로 나누는데 마치 난이도 3개까지 줄 만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되시죠? 다음에 18번 또 이렇게 수식으로 나와. 그럼 수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쉽진 않다고. 되시죠? 이거 하나하나를 다 수식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쉽진 않다고. 근데 대신에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풀어야 돼. 일단 내가 회기 개수는 공식 구하는 공식 외우고 가야죠. 이렇게. 되시죠? 그럼 이거 1번 아니잖아. 1번 확실히 아니잖아. 다음 3번. 뭐해? 상관계수의 제곱이잖아. 그럼 상관계수의 제곱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하잖아. 이렇게 구하죠. 그렇죠? 제곱이 없잖아, 여기. 그럼 이게 확실히 아니잖아. 그다음에 4번. 뭐 해서 0인 건 뭐밖에 없어? 2, x2. 그다음에 y에다 모자 씌운 다음에 2. 요네 셋만 0이라고. 그렇죠? 나머지는 0 아니라고. 그렇죠? 이거는 뭐 기출에서 지금까지 지겹게 설명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4번 확실히 아니잖아. 정답 몇 번? 그냥 2번이죠. 그렇죠? 2번 SSE가 이렇게 되나는 판단하는 게 조금 뭐 할 수 있어? 어려울 수 있다고. 그렇죠? 귀찮을 수도 있고 시험장에서 하기도 힘들 수 있다고. 근데 1, 3, 4번이 확실히 아니잖아. 벌써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2번이 정답이다 하고 넘어갔으면 된다. 하지만 문자로 나오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는 확실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19번 P는 Y는 EX인 경우 뭐 쉽죠. X는 뭐밖에 안 돼? 1, 2, 3밖에 안 되잖아. 그럼 그때 Y는 X의 2배 해야 되니까 Y는 2, 4, 6일 수가 있다고. 뜻이죠. Y는 4까지만 가능해. 그럼 3, 6인 경우는 없겠죠. 그럼 X가 1이고 Y가 2인 경우. 그럼 X가 2고 Y가 4인 경우의 확률만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은 Y는 EX인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되시죠? 그 대입하면 돼. 근데 뭘 찾아야 돼? 지금 여기 또 C라는 미지수 상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럼 C를 찾아야 되잖아. 그럼 C는 또 어떻게 찾아? 모든 확률의 합은 몇이야? 1이다를 이용해서 또 C를 찾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 쉬운데 뭐 해야 돼? 계산이 매우 귀찮은 문제야. 그렇죠? 이거 하나씩 해갖고 C를 찾아야 되니까 매우 귀찮다. 뭐 어쩔 수 없어. 뭐 빨리 푸는 방법도 없습니다. 제가 뭐 열심히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도 좀 생각해봤지만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노가다 해야 돼. 되시죠? 다음에 20번 뭐 찾아야 돼? SSR 찾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럼 SSR을 직접 구하는 문제 역대 기출에 물론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떠올리면 풀 수는 있어. 되시죠? 근데 보통은 SSR 보통 그냥 이렇게 표에다 주고 보통은 빈칸 채우기 문제가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SSR 진짜로 어떻게 구하지? 가 시험장에서 안 떠올랐어? 그럼 못 푸는 겁니다. 그럼 찍어야지 그냥 1, 2, 3, 4번 중에. 되시죠? 그럼 뭐 틀릴 수밖에 없다고. 근데 만약에 시험을 완벽히 준비해 가서 모든 공식들과 모든 구하는 방법들을 다 알고 갔다면, 그러니까 공식은 다 알고 간다는 생각에, 예를 들어 시험을 완벽히 준비해 갖고 공식을 알고 갔다는 전제 하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대신 또 뭐 해야 돼? 얘도 계산을 좀 들어가 줘야 되는 문제였다. 자, 이렇게 보면은 다시 모든 페이지들을 여기 잠깐 지우고요.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를 해본 결과 가장 특징은 뭐야? 난이도 3개짜리 진짜 처음 보고 진짜 어렵고 진짜 시험장에서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는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다. 되시죠? 대신에 조금 이런 문자들을 쓰거나 조금 처음 봐갖고 조금 낯선 문제들 하나, 둘, 어딨냐? 셋, 여기 있네. 넷, 한 4문제 정도 출제되었다. 그럼 나머지 난이도 쉬운 문제 16문제 출제되었다. 근데 난이도 쉬운 문제들의 특징이 뭐야? 계산이 정말 귀찮다. 계산 하나, 둘, 셋, 넷, 얘도 뭐 계산이라 치면 5, 6, 또 있어 7, 8, 넘어가 8, 9, 10, 무려 10문제나 10문제나 내가 어떻게 푸는지 알았어도 이런 그 귀찮은 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다. 되시죠? 난이도 쉬운 게 무려 16개나 되지만 그 중에 무려 10문제나 계산을 정확하게 내가 정확히 푸는 방법을 익혀서 정확하게 계산해 줘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고. 되시죠? 그 때문에 시험 보신 분들 대략 80 이상 제대로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해왔다면 그래서 충분히 80 이상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계산을 하다가 당연히 뭐해? 실수하고 뭐 그쵸? 다 풀어봤더니 정답이 없고 그리고 다른 거 찍었더니 틀렸고 뭐 요렇게 해갖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쵸? 되시죠? 근데 평균은 제 생각에 그냥 평균은 뭐 나머지 과목들이 어떤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통계학만 만약에 통계학 개론만 내가 시험장에서 몇 분이야? 뭐 한 25분에서 30분 안에 푼다고 친다면은 한 80점 정도 나올 것 같다. 제 생각에. 그리고 계산 좀 실수해갖고 뭐 마이너스 10점, 한 70점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뭐해? 1번. 기출 위주로 공부했다면은 뭐 80점 정도면 충분히 뭐 합격하겠죠. 올해 뭐 수험생도 많이 뽑다 보니까. 그렇죠. 기출 위주로 공부했다라면 충분히 풀 수 있다. 2번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에 보기를 보면서 하지 않아야 될 계산을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보기를 보면서 판단하는 판단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올해 또 강의를 새로 찍을 예정이긴 한데 요때는 그냥 진짜 하나하나 이렇게 당연히 한 문제 한 문제 기억 1, 2, 3, 4번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어떻게 하면 더 보기들을 제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까 위주의 또 강의를 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총평 뭐 정말 문제 풀만 했고 그다음에 시험장에서 진짜 물론 당연히 시험장에서 푸는 건 또 다른 난이도입니다. 그렇죠? 시험장은 당연히 뭐해?
긴장도 되고, 그쵸? 그 다음에 통계학만 푸는 것도 아니잖아, 그쵸? 다른 과목들도 풀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주말 아침부터 가서 풀어야 되잖아, 그쵸? 내 평소에 아침 10시부터 공부를 뭐였더라, 뭐 이렇게 뭐 준비해온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시험장까지 가서 또 막 긴장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문제 받자마자 막 당황도 되는데 다른 과목도 막 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험장 자체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되시죠?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작년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통계학 자체가 매우 매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많은 분들이 뭐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감을 해주셨고, 근데 올해는 작년에 비하면 확실히 그냥 무난한 수준이다. 그렇죠. 진짜 그냥 무난보다 난이도를 뭐 난이도를 예를 들어 뭐 한 별 5개로 평가한다면 작년 시험이 진짜 5개라면 올해 시험은 그냥 통계학을 그냥 놓고 절대적으로 보면 한 2개짜리 난이도의 시험이다. 되시죠? 근데 시험장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통계학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아. 내가 정확히 풀고 기출 정확히 풀어갖고 모든 모든 단원의 모든 공식을 다 완벽히 외우고 있다는 전제하에 계시죠? 저도 그냥 풀면서 뭐 그냥 수수수수 풀렸기 때문에 저도 그냥 모든 단원의 공식을 알고 있다라는 입장으로 본다면은 뭐 그냥 쉽게 풀 수 있었다. 되시죠? 근데 대신에 시험장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줄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뭐더라 시간이 모자라서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시간 싸움, 시간 때문에 당연히 요 시간과 뭐에 계산과 정확한 계산과 그다음에 쫓기는 그 시간 때문에 시험 뭐 마이너스 10점, 마이너스 15점 예를 들어 뭐 더 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65점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그리고 시험장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계시죠. 근데 통계학 절대 그냥 통계학이라는 그냥 과목 자체로 놓고 보면 정말 잘 낸 시험이고 충분히 뭐 풀 수 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만약에 왜냐 통계직을 지금 많이 뽑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뽑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많이 뽑으니까 시험 굳이 어렵게 낼 필요 없다고. 어차피 많기 때문에 굳이 변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만 내면 된다고. 적당히 내도 어차피 그 합격 컷까지 충분히 변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을 진짜 한 명밖에 안 뽑아 어떤 시험이 그럼 시험 뭐예요? 무지막지하게 어렵게 내서 진짜 제대로 된 한 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뭐 한 2천 명 지원하는데 한 1,000명 뽑아 경쟁률이 뭐 한 2대 1밖에 안 돼. 그럼 대충 이거 아냐 모르냐만 내면 된다고. 그럼 아는 놈 붙고 모르는 놈 절반 어차피 떨어지게 된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약에 그 통계직을 뽑겠다는 게 많이 계획된 시험은 별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고 어렵지 않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역시나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출제됐으니까 앞으로 또 내년을 또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볼진 모르겠습니다.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해 1월 2일에 그쵸? 이제 공무원 몇 명 뽑는지를 발표한단 말이야. 그 수가 조금 중요하다. 이시죠? 이 수가 많으면은 올해 쉽게 나오겠구나. 이 수가 너무 적어. 작년보다 확실히 훨씬 줄어들었어. 그럼 올해 시험 조금 어렵겠구나.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올해 치러지는 7급 시험의 난이도와 비슷하게 간다. 요거는 제 모의고사 강의 24년 모의고사 강의 보면은 7급 시험과 지금까지 3년 연속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라는 걸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뭐 쓸 데가 없나 빈칸이? 자, 일단 올해 2024년 시험 보신 분들은 정말 고생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고생하신 만큼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고, 그렇죠? 그럼 이제 결과 나올 때까지는 뭐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고, 뭐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지 않는 분들은 그냥 결과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믿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가채점도 하고 이제 뭐 컷도 발표하지 않습니까? 각종 사이트에서. 그렇죠? 그걸 보고서 이제 면접 준비도 뭐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꼭 올해 좋은 결과로 그냥 이 상태로 딱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시험 2025년 이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요 정도는 충분히 그냥 풀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출 위주로 그냥 하면 된다. 그러면서 또 문제를 볼 때 어떤 걸 해야 돼? 빠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아는 문제인가 모르는 문제인가 내가 버릴 것인가 그냥 그대로 풀 것인가 되시죠? 그 다음에 어떤 보기를 풀 것인가 이 보기를 풀까 말까 이런 거를 뭐 정하는 그런 판단력을 키우는 연습을 좀 많이 하면은 그게 시험장에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보통 이 강의는 이런 총평 강의는 보통 올해 시험 들으시는 분들이 듣는데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각자 어땠는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당연히 시험장에서 당황하고 그래서 조금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는 뭐 본인이 지금까지 공부를 똑바로 안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시험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또 자신감을 키워서, 다시 또 뭐 지금까지 공부한 거 제대로 당연히 공부하신 거니까 다시 또 자신감을 키워서 뭐 언젠가는 뭐 굳이 공무원 안 해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통계는 요즘 점점 떠오르는 전망받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각종 산업에서 전망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무원이라는 길만 있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한번 준비해 보시면서 그런 식으로 더 시야를 넓게 보시고 넓은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됐고, 그냥 결론 한 줄 평, 그냥 무난 대신에 계산 귀찮, 무난하지만 계산이 귀찮다. 이렇게 해서 올해 시험 한 줄 평 남기면서 요 총평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